네, 이걸 우리 무빙업 때 했는데 또 녹화해서 또 공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전트 AI, 뭐 우리가 엊그제만 해도 AI 에이전트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비서, AI 비서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에이전트 AI는 지능형 AI.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한 단계 더 나간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다 여러 명을 거느리는 AI가 에이전틱 AI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우리가 미팅을 했지만은 그 AI 시대에 뭐 전부 다 챗GPT 써가지고 자료하고 영상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AI를 활용하는 인간과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똑같은 자료를 만들어내고 영상을 만들어내도 중요한 것은 그 영상과 자료를 활용해서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진짜 AI를 활용하는 거지. 자료는 누구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와 그런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AI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일반인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사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것만큼 바람찬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공을 돕기에 존재합니다. 스폰서든 저든 또는 뭐 여러분의 어떤 그런 팀 리더든 우리 파트너 한 분 한 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왜?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게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키아벨리, 저 마키아벨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마키아벨리 어떤 그런 평론을 보면은 정말 거기에 이제 또 옛날에 김상은 교수도 이렇게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의 사리 사욕만큼 강한 의지를 나타낸 건 없다. 그죠? 예. 인간의 욕심이 가장 강한 의지라는 거죠. 강력한. 예. 그런데 그 강한 사리 사욕이 의지를 나타내는 사리 사욕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도 그런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 같아요. 우리가 아메 사업도 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내 보너스를 목표로 하고 그것만큼 강한 에너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목표를 도전하고 내 파트너를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그 파트너가 성공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 네.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내 개인적인 그런 목표 또는 그런 보너스 이 부분만큼 강한 에너지를 가져오는 건 없다는 거죠. 예,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우리 김민영 리더 파트너분이 인스타에 올린 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음악을 넣었네요. 요즘 뭐 어쨌든 A70이라 런던이 이제 가장 핫한 이슈인데 우리가 누구나 런던을 가기를 원할 거예요. A70에. 예, 그렇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 차이가 뭘까? 그래서 한참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무른다운을 알고 있다. 아주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마사토 뭐 하여튼 그분인데
네. 정말 아마 한 10년 넘었죠. 이 책이 나온 지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 공통으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정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예,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I love you. 예, 사랑합니다만큼 결정체가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어디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 엄마가 웃는 집안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무 공감되는 말 같아요. 그죠? 예, 여기도 다 그런 분들만 모였는데, 그래서 엄마가 뭐 부정적이고 찡그리고 애들한테 그냥 좀 무덕, 하여튼 그 좀 상상할 수 없는 언어를 쓰는 집안도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오늘도 제가 이제 본사에서 아니 아트메이커에서 우리 FC의 인정식 할 때 그 영상을 좀 추려가지고 보내달라 해서 우리 애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 너희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지 않니? 나도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고맙다. 사랑해. I love you.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간과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진다. 우리 인간의 몸은 거의 60% 이상이 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낌이라는 것은 꼭 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눈빛과 그죠? 미소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줘도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면 멀어지거든요. 그렇지만 물을 한 잔 줘도 커피를 한 잔 사줘도 마음이 통하면은 천리를 간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런던이든 꿈이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백조 푸켓 또는 백조 삿포로를 매일 아침에 저는 상상을 해요. 상상. 정말 백조의 푸켓과 백조의 삿포로 가가지고 그 하얀 눈밭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매일매일 상상하고, 또 하나는 50조의 런던, 그리고 2003년 한자수 리듬 여행, 그리고 비전 보너스. 정말 여기 오신 분은 비전 보너스를 꼭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젠슨 황이 이제 인스타에 너 너무 요즘 감사해. 인스타에 뭐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지식 인사이트 이런 어떤 영상이라든가 자료들이 많이 올라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뭐 계속 넘기거나 하면은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캡처해 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활용할 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순왕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뭐 12가지 차이인가 이게 나오더라고. 우리 아메 똑같아.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아메를 선택했는데 누구는 H를 하고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다임도 가고, 누구는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를 갔는데 누구는 못 가고. 그 차이가 뭘까? 저 인스타에 보시면 나와요. 똑같은 우리 아메에서 교육하는 거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작은 약속을 철저히 지켜라. 그런데 실패하신 분들 또 못 가신 분들은 그 작은 차이의 결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벌어지더라는 거죠. 예, 저도 아메이라 우리가 사업을 거의 3년 하면서 똑같은 아메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30년을 많은 파트너를 성공시키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어쨌든 FCA라는 끝을 보여줬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예, 왜 그랬을까? 항상 성공 지향의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왜 많은 사람 못 갔을까?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비전 보너스 정말 매일매일 간절하게 제가 사실 기도합니다. 여기 오신 분 다 기도 대상이. 저는 2003년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 예, A705 가시고 런던도 가셔가지고 그 파운드 다이아몬드 또는 EDC 파운드 다이아몬드 돼도 되죠. 다이아몬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면 한 2억에서 5억, 예? 예, 또 뭐 파운드 EDC는 뭐 한 3억에서 뭐 5억, 6억, 예, 정말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업은요 돈이 안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비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예. 그래서 정말 50조 이분들을 반드시 비전 보너스를 받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선언했어요. 우리가
정말 돈이 된다면은 고생할 각오는 돼 있죠. 그럼 똥찌개를 지더라도 내가 비전 보너스 3억에서 5억 정말 파운더스 1위 시대면 한 10억 받을 거예요. 2003년까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은 확실한 보너스거든요. 부도 납니까? 돈 되고 도망을 갑니까? 파산을 합니까? 요즘 자영업 엊그제 신문 보니까 종업원보다 월급을 더 못 가져간다는 소득을 자영업자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똥줄을 줄여도 이 비전 보너스를 반드시 받게 만들죠. 그래서 9월부터 좀 대대적인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랠리. 자, 올해는 500명이 뭐예요? 250조, 250조. 250조 안 오겠어요? 250조. 해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자. 그럼 내년은 800조. 800명, 800명. 그럼 400조. 원 플러스 원 하면 되는 거, 원 플러스. 저 오늘 더마 렌트해주고 캔슬 받고 왔거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네. 저도 새로운 사람을 컨택을 하고 있다고. 쉽지 않은지 알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도망을 못 가. 네. 자, 1,500명, 2,500명, 2003년에 4,000명, 4,000명. 2,000조. 네. 그럼 여러분 팀에 나는 그러면은 그룹 차원 저렇게 한다면 나는 내 팀에 몇 명을 모셔갈 건가?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역사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4,000명이 모인 랠리를 생각해 보세요. 오는 것 자체도 감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불가능해. 분명히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저는 이 4,000명이 모이는 랠리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 탁 눈을 감고 제가 동백을 뛰면서 4,000명이 쫙 모였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필요했다는 뜻이고 비전 번호를 받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업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얼마나 불태웠는가. 3년에서 5년은 내가 똥찌개를 지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닌가. 그러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AI 에이전트. 이미 이런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다. 이제는 검색의 시대 끝난 거죠. 말로써. 나 여행 스케줄 짜줘 하면은 쫙 짜가지고 어떻습니까? 1분 30초 만에 오사카 4박 5일 일정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또 쇼핑. 예. AI 에이전트에게 내가 집을 이사했는데 29인치 TV를 한 30만 원 내에서 가장 좋은 이런 모니터 이런 부분을 나한테 소개해줘. 하니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단순 검색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찾고 결제까지 수행한다. 아직은 일부 개발자들이 처음 삼아 구현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가능한 기술이며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어. 4년. 4년 만에 7,400조. 이야, 쿠팡도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기업은 전부 다 인원을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7,400조 시장을 누가 가져갈 건가? AI 에이전트를 선점한 회사가 가져가겠지. 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KBS 인재 전쟁 다 보실 거라 봐요. 어떤 이런 네 가지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보다 생각하는 생각 근육을 길러라. 예. 그래서 멍 때리는 애를 절대 나무라면 안 된다. 너 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숙고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소크라테스는 이 AI 시대를 그때 예언을 했을까? 두 번째는 실패 후 다시 선택을 이어가는 적응 근육. 예. 수없는 실패. 예.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끝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세 번째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공감 근육을 가져라. 우리 공감 잘하는가? 우리나라 대화는 뭐예요? 대화? 대놓고 화내는 거. 이게 대화라는 거죠. 이런 어떤 소통, 공감의 그런 훈련이 우리는 전혀 안 돼 있죠. 예. 네 번째는 음악, 스포츠 등 몸으로 체득하는 역치죠, 역치.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견디는 능력.
이 역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스페셜리스트, 왜 지식은 이제 AI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라는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공부 뭐 IQ 150, IQ 90 차이가 몇 프로다? 9%밖에 차이가 안 난다. 예.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인재가 우리 ABO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저는 여기서 옛날에 그 일본에 가쿠다라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분이 20대에 크라운 엠버스가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자기는 버스클을 타고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경제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토요타 자동차에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 끝나고 나서 나는 좋은 대학에 토요타에서 지금 한 4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논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쿠다 수석 다이아몬드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리더님은 남이 시킨 일을 40년 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젊은 날이지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보상을 누리고 있다. 그 차이다. 오래 했다 해서 인정과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정수기 반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또 버려야 될 건가? 저도 정수기 프로모션을 지금 한 5명한테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네. 뭐 생수를 사 먹고 뭡니까 그 뭐 고구마 아니 뭐 옥수수 그거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물이 최고다 그러고 부인들이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 미세 플러스 그렇게 나온다 해도 20만 원 쿠폰도 준다. 예, 바꿀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예, 예. 또 하나는 공간과 소통. 예.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ABO들은 전부 다 어쩌면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 했어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유리조각을 씹는 것 같다. 이미 세계 최고 부자가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지만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분의 심리는 어떨까? 유리조각을 씹는 거. 입안에 피가 철철 넘친다는 거. 그만큼 사업은 이분이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여튼 그때 뭐 80시간, 100시간을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안 지나서나.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사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메이도 사업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2003년까지 열심히 해서 그런 비전 보너스 5억, 10억을 받는다면은 어쩌면 내가 이런 긴장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이 이제 하이닉스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예. 자, 의사가 엔지니어보다 윤택하다 옛날 시대나 옛날 시대. 그래서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또 영악합니까? 또 엄마들은 더 영악하죠. 그래서 한양대 반도체 공학과가 98점으로서 웬만한 의대하고 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대 갈래? 반도체 공학과 갈래? 근데 이 반도체 공학과가 인원이 100명에서 110명 정도 뽑더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장학을 받고 졸업하면은 반도체 회사에 오는 걸로 계약이 돼 있대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다녀요. 우리 막내들이 저를 보냈어야 돼. 예. 그러면서 웬만한 의대보다 점수가 높아. 이제 의대는 이제 AI 로봇이 수술을 대체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라면은 이런 반도체 하이닉스 3전 이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자, 구직자들이 기업을 고를 때 가장 많이 고려한 부분은 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뭐 삼성 3전 막 6억씩 주잖아요. 6억씩. 하이닉스 막 2, 3억씩. 그래서 지금 동탄의 집값이 지금 난리가 났다잖아요. 우리 그 조카 사이도 3전을 다니는데 난리가 나. 예. 야, 우리 또 외사촌 조카도 3전을 다니네요. 뭐 이제 그 지방대 이상한 데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언니 소개로 들어간 거예요. 실험실에서 그 이제 보조해 주겠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보상이 최고다. 선호 기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연봉 및 성과급이 30% 가장 높았다. 복리후생 15%, 직무 성장 가능성 13%,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10%.
그리고 SK그룹 회장 전 직원에게 AI 에이전트 도입을 지시했다. 우리가 AI 에이전트 다 쓰잖아요. AI를, 챗GPT를. 그런데 무료로 쓰는데 잘 팔로비 안 되죠. 그럼 내가 좀 완전히 프로를 쓰려면요. 제미나이 프로를 쓰려면 한 달에 한 29만 원을 줘야 돼요. 이걸 전 직원에게 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메이도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AI가 뭐야? 아이고, 아파. 아파가 AI. 예.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또 하나가, 자, 그럼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아메 사업을 전개해 나갈까? 이미 회사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가? 또 경험적으로 이런 부분을 꼭 해야만이 AI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70도 있고 또 비전 보너스 있고 이런 부분을 AI 일상화, 예측 불가한 시장, 경쟁은 심화되고 고도화된 소비자. 이제는 지식 가지고 FC라고 3%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챗GPT 물어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겠죠. 스폰서님 이거 틀렸잖아요. 그거 아닌데요? 그럼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 게 좋을 건가? 자, AI가 제품을 추천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에, 자, 나는 관절이 안 좋아요. 어떤 제품을 좋겠어요? 그러니까 AI가 쫙 그냥 한 10가지를 나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 어떤 거냐? 아메 하면 좋겠지만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소비자 파트는 왜 리더인 나를 찾을, 굉장히 핵심 단어죠. 왜 리더인 나를 찾아야 할까?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은 앞으로 점점점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변화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단 하루도 AI라는 단어를 안 듣고 지나가본 적이 없다. 우리 사업도 AI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예. A70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제품 이름이 너무 어렵다. 소비자고 파트너고 AI에게 다 물어보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싶어요. 할 일 없다? 그러면 ABO 우리 역할이 사라진 거죠. 그럼 우리한테 보너스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을 느끼지 않나요? 예. 또 특히나 MZ 리더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분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죠.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선택해서 할 건가. 자, 오늘 비가 온다. 오늘 비가 왔죠. 비가 오고 교통체증이 심한 날 홈미팅을 어떻게 할까요? 딱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홈미팅 진행은 비효율적입니다.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댄 거죠. 오늘 강수량 80mm고 허위 위반 발령 가능성이 높고 이동 중 사고 확률이 높다. 불쾌지수 85% 이상 되고,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보니까 악천후 시 오프라인 참석률이 15% 미만으로 급감하더라. 그리고 왕복 시간, 이동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PV도 굉장히 안 뜨고. 그래서 이 결론은 뭐예요? 오늘 오프라인 홈미팅은 즉시 취소하시고 해당 시간에 개인 사무 업무 및 비디오나 오디오를 시청을 통해서 자기 개발에 집중하시고, 참석 예정자들에게는 기상학고에 대한 자동 취소 메시지를 발송을 하십시오 하기도 전에 파트는 나한테 오는 거죠. 스폰서 오늘 비 오는데 홈미팅 합니까? A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안 하는 게 좋겠대요. 그럼 스폰서가 리더인 내가, 그럼 오늘 취소할까요? 어떻게 할 건가? 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일상화 될 거라는 거죠. 자, 최근 반년간 구매력이 하나도 없고 미팅 참석률이 10% 미만인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 A, 관리 리처 즉시 삭제라. 너무 그냥 마음이 시원하지 않나요? B는 잊었던 파트너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라. 이런 상황에서 AI는 어떤 답을 하는가? 자, 분석 결과는 감정은 비슷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수치가 증명하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네. 분석해 보니까 최근 180만 구매력이 하나도 없고 미팅 참여율이 8.4% 굉장히 낮다. 해당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리더의 감정 소모 및 시간 투입 대비 예상 수익률이 0.02% 미만이다. PB가 전혀 안 뜬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관리 리스트 삭제를 하시고 데이터상 해당 파트너는 가망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해당 유닛에게 소요된 에너지를 상위 20%의 고효율 파트너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조직 전체의 성장에 120%더 효율적입니다. A가 답이죠. 여기서 허점을 발견하신 분 계세요? 자, 상위 20% 고효율 파트너에게 재분배하는데 상위 20%가 없어, 너밖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상위 20%가 없어, 너밖에. AI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는 아메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다시 재정비해서 갖춰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5자로 이렇게 풀어봤네요, 회사에서. 하나는 어덴티시티, 진정성을 가져라.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모티베이션. 세 번째는 헬스 앤 웰빙을 추구해야 된다. 네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사람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이럴 때만이 변화 시대 대체 불가능한 아메의 경쟁력이 쌓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뭐예요? A, density. 도대체 진정성이란 뭘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인공지능은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오히려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 트렌드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센시티, 진정성입니다. AI 시대 소비자는 그 이면에서 진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행동 연구에 따르면 진정성이 높은 브랜드는 동종업계 대비 소비자 충성도가 평균 30% 이상 높습니다. 브랜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말한 대로 행동하는 힘입니다. 이는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성과와 행동을 더한 것에 진정성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진정성이 빠지면 그 충성도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성이란 말한 대로 행동하는 힘입니다. 아무에가 추구하는 헬스와 웰빙을 더한 비전이 한 분 한 분의 삶의 진심으로 닿을 때 그 관계는 어떤 경쟁자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리더님의 진심 어린 한마디, 또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에의 길은 진정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성을 그러면 나타내야 되는가? 말한 대로 행동한 언행일체를 된다는 거죠. 아메에서 시간과 경쟁 제거 가능하다며. 아메에서 여행을 간다며. 응? 너를 도와야 내가 성공한다며. 아니, 그 좋은 뉴트리아트 먹는데 왜 아프니? 그래서 아메 하신 분들, 물론 뭐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간은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 좋은 거 먹는데 니는 아프지 마라. 내가 아픔을, 내 건강을 걱정하지 말고 니나 건강 걱정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 아메의 진정성. 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하나는 창업 이념, 자유가족 희망 보상. 예, 뭐 숫자적인, 아니 글씨적인 이야기지만은 정말 아메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가능한가?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 어쨌든 2003년에 비전 보너스를 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받으면 좋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가족.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희망.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설레게 산다는 거 행복이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보기 싫은 상사를 보러 또 내일 출근해도 또 우리 전라도에 광주에 그 작년 12월에 터졌죠. 그 결혼을 앞둔 여성 소방관이 상사가 못 먹는 술을 먹이고 노래방을 끌고 가서 결국 목숨을 끊었잖아요. 나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악질 중에 악질이야. 네. 그
얼마나 절망을 했기에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겠어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보상, 여러분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돼. 정말 내가 노력한 대가로 내 이름으로 우리 나도 베트남 나도 동남아시아 여행 앞집 다니듯이 가고 있어.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인정과 보상. 예. 같이 남의 사회 단순히 돈을 번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파트너십. 파트너는 뭐예요? 네가 하는 부분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한 너고 진정한 동업자 관계. 예? 스폰서의 파트너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패밀리. 개인가치 존중. 정말 우리가 조심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 팀에는 리더감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리더라는 그런 마인드로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어느 분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좀 어눌하고 좀 하면은 의식적으로 저분은 아멘을 못하겠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요?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저도 때로는 좀 유망하고 능력 있고 잘한 사람 한다면 끝까지 해낸 사람 후원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극정성할 때 그분이 되든 그 다음에 되든 누군가가 나오더라는 거죠. 예. 책임감. 정말 저는 아메 사업에서 사회주도 마찬가지죠.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다면 저는 책임감. 우리가 아메 사업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했어요? 정말 이 사업 비전 있고 가치 있고 내가 당신이 성공할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겠다. 어? 도와주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리가 멀다 해서 후원을 안 가고 돈이 들어가서 후원을 안 가고 나이가 먹어서 후원을 못 가고 그러고 있잖아. SP를 간다 해가지고 안 갔는데 내가 좀 화가 나는 거야.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그런 순간순간에 감정들하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래도 꿋꿋하게 이 자리에 있는가? 딱 저한테 한마디 물은다면 저는 책임갑니다. 저는 옆에서 김명희를 보면서도 때로는 존경을 합니다. 때로는 아니라 항상 존경하죠. 왜냐하면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아메이만큼은 정말 한 번도 타협한 걸 못 봤어요. 온리 아메입니다. 난 그게 너무 경외스러워.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파트너 성공식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정규와 신뢰. 빨리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온라인에 할인. 순간적으로 빨리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정직과 신뢰가 뒷받침이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없이 이런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내 양심껏 하는 게 가장 빠르다. 비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더 없는 거. 언제까지 도와?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후원할 때 리더님이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제가 여기 오겠다. 제가 서울에 많은 다이아몬드 탄생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분당 포스빌이라는 거기에 오피스텔을 하나 우리가 얻어가지고 그때 서울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리더님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내가 서울 오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홈미팅을 했어. 그분들이 다 다이아몬드 됐어. 네. 그럼 된 거지 뭐. 그 이유는 알아서 해야 되죠. 네. 다시 그런데 서울이 저를 부르네요. 네. 미션. 이젠 저한테는 미션입니다. 사명감. 우리는 이제 아메사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떤 여러분보다 낫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50명 이상의 이분들을 어떻게 비전 분을 만들 건가? 이건 단순히 그냥 받으면 좋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똥찌개를 지는 심정으로 정말 우리 파트너들이 저 보너스를 받는다면은 내가 정말 한 몸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죠. 암의 빛의 원동력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의 제품, 우리가 데몬, 제가 그 정리해서 데몬 영상 비공개로 다 올려놨잖아요. 드림빅에. 여러분 데몬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아메이 제품 좋구나. 넘버원이야. 우리 옛날에 아메이 CEO도 넘버원이라는 이야기 제가 컴플레인했어요. 어떻게 CEO가 아메이 제품을 넘버원이라냐. 온리원이라 온리원. 아메이 제품은 온리원이다. 뭐 더마 요즘 타사도 많이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왜 아메이 더마 아키텍트를 따라올 수 없는가? 아마 아메이 더마 아키텍트는 넘버원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과 신뢰, 가족 같은 팀원 이런 부분들이 비즈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자, 아메이 리더의 비즈 원동력은 뭘까요? 자, 아메이 리더. 우리가 리더라면 적어도 플래티넘 이상. 그럼 이 플래티넘 이상의 비즈 사업의 원동력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뭐다? 아메이 비전과 가치에 대한 확신. 자, 앞으로 AI 시대가 된다는데, 예? 이런 인공지능이 AI가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럼 우리 ABO 다 없애버리고 글로벌 아메에서 AI 에이전트로 아메이 제품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왜?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자,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되는데 아메는 준비를 하고 있나? 이미 글로벌 아메에서 AI 에이전트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게 우리 개인들한테 분양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비서를 5명, 10명을 쓰는 거 똑같아. 예. 이 부분이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과 같은 파트너와 스폰서. 그죠?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예. 그냥 뭐 상하관계가 아니라. 우수한 제품, 비즈 멘토, 가족의 응원. 이런 부분들이 리더의 비즈 원동력이더라.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자, 이런 진정서를 가지고 내가 진행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 파트너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건가? 미래학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바로 공감 기반의 영향력, 즉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부여의 능력이야말로 미래 시대의 강력한 자본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수만 개의 AI 추천 메시지보다 내가 신뢰하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확률이 무려 12배나 높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시장의 최종 승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자생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가 바로 그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처음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의 본질이고 동시대 미래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타인의 성장을 돕고 자생적인 변화를 이끄는 리더를 지향하는 아메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동기부여 전문가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꼭 말을 잘한 게 아니죠. 예. 내 어떠한 자세든 내 어떤 언행이든 내 품격이든 모든 자체가 나도 스폰서처럼 되고 싶다. 그게 최고의 동기부여죠. 예. 그래서 옛날에 애니타 홍콩의 크라운 엠버스 이분이 와가지고 담드 세미나 때 한 이야기예요. 성장의 곱하기를 하려면 리더를 이끌어라. 당신 주에 리더를 키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메이 제품 소비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소비자를 후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리더를 육성하는 거죠. 사업자를 찾는 거죠. 네. 이 리더가 6명이면 튼튼한 파운더스 다음다 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리더. 어쨌든 이 사업은 리더를 육성한 일이다. 네. 그래서 이 6명 그분이 되든 뎁스의 누군가 되든 이런 리더 스스로 어떤 부분을 해 나가는. 예. 그리고 그런 얘기 있죠. 자, 리더가 이대한 것은 그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파트너에게 얼마나 동기부여를 하느라고 결정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리더님 진짜 멋있어요. 저 리더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늘상 피곤하고 늘상 아프다 그러고 그럼 너무 지치지 않나요? 예.
동기부여가 아니라 동기 저하죠. 그래야 안 된다는 거죠. 예. 막 혼자 쓰러질 것 같아도 파트너가 보는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들 앞에는 찬물도 먹지 마라, 함부로. 응? 쓰러지다가도 팍또 일어나가지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제 시간에 늦게 오고 펑크 내고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 파트너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동기 저하가 되기 때문에. 예. 자, 계란이 외부의 힘에 깨지면 후라이가 되고 내부의 힘에 깨지면 병아래 된다. 이대한 것은 내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OM 또는 이런 CLC 이런 스페셜 미팅을 통해서 잠깐의 동기는 바뀌었죠. 오래 못 가더라. 내 내부의 힘. 그래서 저는 이 내부의 힘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도 지금 창업자의 자서전을 쭉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창업자의 자서전 책을 연말 되면 꼭 한 번씩 읽으세요. 한 권이라도. 그게 가장 강한 내 내부의 동기부여예요. 그런 창업자의 철학 가치를 내가 완전히 공감할 때 영원히 이 사업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어떤 음원이라든가 행사는 나에게 거기에 씬을 주는데, 그런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동기부여는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동기부여 경제적 가치. 자, 리더인 내가 동기부여 됐을 때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 봐요. 첫 번째는 동기부여된 내 팀의 수익성은 23%가 증가되더라. 내 팀이 요즘 수익성이 안 나와. 매출이 안 뜨고 PB도 안 뜨고.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죠? 이 팀이 지금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다. 어쩌면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반성을 많이 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 파트너에게 얼마나 많은 동기부여를 주고 있을까? 네. 저 보니까 피곤한 느낌이 좀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 이탈률이 41% 감소한다. 이게 이제 시너지죠, 시너지. 그러니까 잘 된 거는 계속 잘 됩니다. 예. 안 된 거는 계속 안 될 수도 있고. 왜? 그런 집단에, 내 팀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리더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내 팀을 만들었는가. 한 사람은 쫓아다니고 정말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차 태워주고 오행 가고. 한번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는가. 이 노력이 허사가 된다? 너무나 아쉬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동기가 돼야 되겠다. 왜? 내 파트너 이탈률을 41% 감소한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27% 증가되더라. 어쨌든 우리 스폰서한테 붙어만 있으면 나는데, 이 생각을 가지면은, 그죠? 네. 이탈하겠어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동기부여에 돼 있어야 돼. 씩씩해, 씩씩해. 절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 혼자 일 때 그래도 되겠지. 종수인 밥은 들고 더마도 지금 밥은 맞고 지금. 그래서 파트너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 저는 이 부분에 우리 드림월드에 우리 이제 김미정 리더가 이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속이 미어 터져서 막 깔깔 웃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굴을 만들어주겠죠. 네. 자, 아메이 비스의 동기부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행 효과 극대화. 어쨌든 여행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혼자 가기도 하지만 또 내 파트너와 함께 갈 때는 더 기쁘죠. 네. 포상 플랜 최적화. 네. 뭐니 해도 내가 얼마 정도 보내 받을 건가. 저는 내년에 삿포로 100조. 네. 100조. 올해 100조는 힘들 것 같아, 푸켓. 네. 우리가 다낭만 갔다 올 때만 해도 가는 걸 봤는데. 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또 도전하는 거야. 삿포로에서 100조에 리더를 모시고 또 삿포로 도전하자. 어? 까짓 거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죠. 응? 사업 지원 강화. 어떻게 내 파트너들에게 영감을 줄 건가? 어? 해보자. 해보자. 응. 경북 촌에서 김천이라는 촌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수민입니다. 제가 사업 보는 것은 너무 초기다 보니까 사실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또 하나의 보석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도전했던 것 같고요. 저에게 동기부여란 함께하는 파트너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더디 피는 것도 꽃은 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던 성장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열심히 도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저와 함께하는 저희 파트너들도 힘내서 함께 뛸 수 있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끝까지 도전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다이아몬드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올해도 잘해서 내년에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보는 우리 회사 이름이 나와서 제가 뺐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한테 뭐다? 더디게 핀 꽃도 꽃이다. 그리고 뭐다? 파트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예. 아메이삽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뭘까? 보상 플랜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상 플랜, 여러분이 핀을 유지하든 성장하든 어쨌든 보너스를 목표로 하면은 여행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여행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사업을. 그것은 가장 낮은 하수야. 여러분이 핀 성장과 함께 여러분이 맥시멈 보너스를 목표로 하는 게 최고의 사업을 잘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항상 핀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온 것 같아요. 예. 자, 이 보상 플랜은 리더의 행동 방향을 이끈다는 거죠. 보상 플랜은 리더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성장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줍니다. 예. 올해 PT, 너 뭐 또 내년에 그럼 파운드 PT, 내년에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뉴 사파이어, 뉴 에메랄드 당연히 여행을 가잖아요. 예? 그럼 뉴 사파이어, 뉴 에메랄드 됐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이 얼마인가? 보상 플랜만큼 심장이 뛰는 일이 없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가 뭐 100조 삿포로, 50조 런던, 한자 리더십, 랠리, 그 이면에는 저희들의 보상 플랜 2003년까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거를 계속 제가 찾아야 돼요. 예. 비스 성장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면은 어떻든 내가 6, 7, 8, 9월까지는 적어도 내 파트너를 2에서 3레그는 시스템에 조인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 속에서 파운드 비트 이상은 될 거고 사파이어 또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메 비스 보상 플랜은 단순한 보너스 구조가 아니라 비스의 방향과 행동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초기에 들었던 레그 민스 나싱, 핀 민스 나싱, 머니스 에브리싱. 아메 보너스를 많이 받은 사람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그것도 안정된 레그를 통한 보너스. 최고죠, 최고. 예. 동기부여 유행이 있다 해가지고 어쩌면 우리 1.0세는 생존과 보상이지만 자, 사회적 지위와 인정, 개인의 성장과 삶의 의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분도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면에는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자, 당신이 아메이삽의 가슴이 뛰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예. 근데 우리는 가슴이 뛰는다.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변수를 맞이한 순간 아메이는 굉장히 동시에 강한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작지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인쇄드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제가 너무 잘 맡을 수 있었고요. 변수가 왔을 때 이 아메이 미팅장에서 배운 그 멘탈의 힘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파운더스 플래티님이 되었을 때 일시불로 신랑한테 근사한 금 팔찌 선물했었거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너무 하기 잘했다. 나이 드시는 부모님 될 때마다 조리하는 자리 보고 싶다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진짜 잘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당당한 엄마라는 기준이 경제적으로 탄탄한 정말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줄 수 있는 엄마라는 존재를 보고 싶었고 남편이 55세가 넘으니까 직장이 아니라 이수식장에서 더 바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간절해지면서 제대로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음만은 소녀인 저의 꿈을 늘 건드려주시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계셔서 이 상황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길 때 저의 이름으로 우리 남편의 은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엄마. 도대체 난 언제 아메 여행을 가는 거냐고 화를 내셨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현재 여행 갔다 왔을 때 너무 행복한 시간이 좋았거든요. 다음에는 우리 사진이랑 영상으로 보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국체 사업자로서 3년째 엄마랑 매일매일 행복하게 5년 트레이닝을 해보면 엄마랑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는 게 저는 스폰서님의 그 상중한 거에 기억하였습니다. 멘토 같은 스폰서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파이팅! 고! 다이몬! 고! 다이몬! 예. 우리가 아멘 사업을 한 이유 비슷하지 않나요? 예. 자, 세 번째는 헬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더 오래가 아니라 더 잘 살고 싶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시대는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웰빙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웰빙 시장은 2030년까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약 1경 3천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웰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산업이 되었습니다. 웰빙 시장이 더욱 특별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 건강관리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획일적인 건강 정보의 시대는 끝났고 철저히 개인화된 웰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신체 건강을 넘어서 마음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까지 아우르는 토탈 케어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메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메이는 수십 년 전부터 예방 중심의 건강 철학과 맞춤형 영양이라는 본질을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쟁자도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는 깊이입니다. 아메이는 토탈 케어다. 그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좋은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아메이가 가장 선두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만나러 달라진 나의 헬스 앤 웰빙을 보면은, 자, 우리가 똥약 했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예, 이제 또 우리 9월 달에 비건 제품이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교육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뭐 완전히 그 WX보다 더 대단한 제품이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물, 또 파이토칼라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전부 다 익숙해진 거죠. 저도 이 나이 들면서 가장 이렇게 위험한 게 근육이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근육이 1kg가 얼마다? 1,300만 원. 그래서 제가 매일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 근력 운동 너무 세게 했는데 지금 어깨가 탈골이 됐나 아픈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달리고 집에 있는 역기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요. 예. 근력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신체가 이렇게 균형이 딱 잡혀요. 균형이. 예. 헬스 앤 웰빙 아메이를 만난 이후 달라진 나의 어떠한 그런 집착은 물공기. 정말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프로모션 나왔잖아요. 이스프링 뉴. 이게 정말 정수기를 설치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냥 공짜로 줘버릴까. 그래도 안 살 것 같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 사람의 집념은 대단하구나. 전달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정수기를 설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프링 이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먹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또 스카이, 또 조성 노아, 굿모닝. 저는 아침에 굿모닝 너무 편하죠. 제가 딱 그 파이버비치를 타놓고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다른 걸 타가지고 마시거든요. 너무 좋아. 예.
근육량, 장래환경 집착. 자, 그리고 아멘은 시작부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A, 액션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시장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아메이가 오랫동안 걸어온 길입니다. 2026년 우리는 이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적인 차별만으로는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습니다. 같은 AI 도구를 경쟁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차이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 컴퍼니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기술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를 재설계하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결과를 만드는 인간의 몫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리더님들, 행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명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 미뤄 어떤 미팅을 잡는 것, 또 새로운 제품을 직접 써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비즈니스의 원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행동하는 실천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분석은 AI에게 맡기십시오. 실행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실행 하나하나가 쌓여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됩니다. 두려움이 앞설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행동이 미래를 만듭니다. 행동이 미래를 만듭니다. 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도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뭐 편안함을 추구하고 해서 제 친구도 이제 굉장히 좀 독실한 그런 신앙이었는데 제가 이제 절을 하면 뭐 기도원에 가 있는 기도원에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 가는 시간에 사업설명을 해라. 사업설명.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시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레그를 주세요. 피부를 띄워주세요. 안 뜹니다. 그래서 괜히 해피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안위를 추구해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만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세 단어. 첫 번째,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바꿔라. 스카이로. 공기청정기를 바꿔라. 분위기를 바꿔라는 거죠. 나는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런 게 필요해요. 아, 리더님은 다음도 되겠네. 예. 그런 태도, 애티튜드, 자세. 예. 그게 어쩌면은 다음도 품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행동. 행동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 행동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플랫폼으로 지금 굉장히 굿모닝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방금 AI한테 물어봤죠. 자, AI 알고리즘 어떤 제안을 한다? 숫자에 대한 유죄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공 확률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에 집중하라 조언했고 성과가 정체된 파트너를 이탈 이용으로 분류하여 포기하러 조언했다. 예? 이렇게 AI를 한다지만 리더의 시선은 지금은 느리지만 끝까지 해낼 파트너에 잠재력에 투자하고 정체에 빠진 파트너를 직접 찾아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줘라. 용기를 줘라.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생일 쿠폰도 보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 예. 그런데 어쩌면 그런 대가를 바로 한다면은 그 내 마음이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대가를 바로 하겠지만은 응답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때로는 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또 조인됐어요. 다시. 예? 참 기적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결과에 대한 방관, 제안만 할 뿐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내가 언제 그랬나 하면 어떡해, AI가. 그리고 듣기 싫으면 전원을 꺼버려. AI가. 요즘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AI가 지 맘대로 한다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리더의 시선은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죠. 파트너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믿고 결과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응? 이런 리더의 시선으로 이런 행동을 할 때 뭐다? 리더의 실천은 우리에게 성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땅굴전까지 다 겪어야 돼요. 응?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로마의 최고의 천재 중에 하나가 율리스 시저, 카이사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너무 멋있어.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듣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듣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더의 실천 의지가 강한 리더를 만드는 리더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아메 비니스. 정말 나는 리더인가? 처음부터 사인 어떻게 이런 파트너가 생겼습니까? 사인하고 뭐 될 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메 안 했다면 어떻게 이런 파트너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리치 창업자님이 이런 이야기 했죠.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사업하려는 목표가 없다. 김해공항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뜨다가 어디로 가지 하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반드시 목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올해 또는 이번 달 또는 내년에 또는 2003년까지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람 중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지능은 월 정액만 내면 누구나 구독할 수 있는 마치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하버드와 MIT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AI 도입으로 지적 숙련도가 낮은 그룹의 성과가 최대 40%까지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구가 같아진 시대, 이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도구를 쥐고 있는 사람의 깊이입니다. 딜로이트의 최근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은 최종적인 방향 설정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반드시 인간 리더를 통해 완성한다고 말이죠. AI는 최적의 경로를 제시할 뿐입니다. 결과에 함께 책임지거나 파트너가 성장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밤늦은 시간 파트너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는 그 한 걸음, 이것은 오직 리더님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정점입니다. 결국 기술이 인간을 닮아갈수록 세상은 가장 인간다운 리더를 더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보지 못하는 길을 먼저 걷고 숫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주인공,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AI라는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비상하십시오. 기술은 여러분을 돕겠지만 그 미래를 여는 키는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 중심. 기술은 얼마든지 앞으로 뭐 차이도 없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사람 냄새가 나는 리더를 사람들은 찾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 우리 ABO에 그런 어떤 강력한 이런 환경을 회사는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죠? 단순히 아메 사업을 한다 어떤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아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가족과 함께 여행 갔을 때 삿포로 가셔야 돼. 엄마 원래 가족 여행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99년도 아마 2000년도부터 가족 여행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 부부만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2001년도부터 이제 가족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만들어졌고 99년도부터는 리더십이 가족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우리 97년 인도네시아 발리 가족과 못 갔어요. 우리 부부만 갔어요. 예, 근데 애들이 고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FCA 인정시간 영상을 애들한테 보내준 거죠. 큰애 편지 있고 작은애 편지 있고 막내 풀로 연주하고 너무 자랑스러워. 응? 나도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예. 홈미팅 할 때, 홈미팅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 근데 홈미팅 좀 해달라는데 안 간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성장함을 느꼈을 때, 예? 할 수 없어. 하소. 나 못해.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SP가 되고 플래시가 되고. 예? 예. 내 파트너가 리더로 성장했을 때, 든든한 평생 파트너 얻었을 때, 새로운 소비자를 만났을 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아메의 성장을 이끄는 주인공은 우리라는 거죠. 사람. 이런 사소한 즐거움이 정말 아메에서 주는 가장 행복이 아닌가. 예? 거기 엄청난 보너스까지 준다? 절대 행복이죠. 절대 행복. 아메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신뢰를 쌓고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사람에 집중해 왔습니다. 아메는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에서는 절대로 AI에게 우리 역할을 AI에게 맡기지 않을 거라고. 예, 우리 사업을 더 도우면 좋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네요. 일단은 사람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이런 작은 차이들이 똑같은 아멘을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는 아멘을 통해서 정말 삶을 바꾸는 그런 기틀을 부자가 되고 누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죠. 에이전트 지능형 AI와 아메 사업의 융합을 통해서 이런 완전한 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가. 거기서 이제 5가지 자산이 있죠. 고객 자산, 시스템 자산, 네트워크 자산, 자본 자산, 멘토 자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간단히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AI 에이전트 아메 사업 융합을 통한 철저한 고객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어떤 이야기인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도 소득이 발생되는데 5명에서 1000명 정도도 개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굿모닝 또는 소비자 제품 소비 사이클, 이런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 아침에 굿모닝 올려요 했는데 안 올려. 그럼 내가 일일이 카톡에서 올리세요 그러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AI 비서에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 6시 50분에 전부 다 발송을 해. AI 인공지능 AI로 내 얼굴을 합성해 가지고 리더님 오늘 굿모닝 7시에 해요 해가지고 딱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래도 안 올려. 그럼 AI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10분 단위로 카톡을 보내라. 어떻게 했어요? 올리든가 핸드폰을 꺼놓든가. 5명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내 파트너가 굿모닝 한 사람이 100명이야. 이건 내 능력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AI는 이걸 다 할 거란 거죠. AI 에이전트. 또 하나가 이분이 제품을 구매한 지 지금 최알 구매한 지 한 달이 넘었어. 제품을 구매 안 해. 그럼 리더님 제품 어떻게 구매 안 하세요? 또 너무 힘들잖아요. 5명 할 수 있는데. 그런데 AI 비서에게 이 제품 소비 사이클을 전부 다 체크해라. 분명히 저분이 치약 들었는데 구매 안 한 사람한테는 카톡을 발송해라. 이런 게 이제 회사가 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AI를 쓴다면 어떻겠어요? 회사는 그 제품 구매 사이클을 AI 에이전트에게 넘길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는 감동 서비스. 서프라이즈, 생일 및 결혼 기념일, 기타 이런 부분을 고객 자산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내 파트너들은 감동을 줄 때 신뢰가 더 쌓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보다는 감동 서비스를 하시는 감동 서비스. 감동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요.
리더님, 제가 지하철 입구에 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집에 태워주는 게 훨씬 감동이에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이걸 배웠어요. 예. 자, 똑같은 제가 이제 다른 리더님들은 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쏴주는데 띵 하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만 보냈어요. 그런데 Happy birthday to you. 이런 Happy 인스타 발달해가지고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자, 이런 영상을 같이 보내준다. 더 감동적이지 않나요? 지금은 카톡에 생일만 뜨지만 나중에 결혼기념일 다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리더님의 결혼기념이야. 그러면 AI 비서에게 자, 리더님은 한우를 좋아하는데 해운대 암소갈비에 10만 원짜리 저녁을 준비해도 예약해도 그리고 거기에 케이크를 2만 원짜리 하나 보내도 가지고 AI 비서가 띵동하고 리더님에게 저녁 식사 쿠폰이 배달되는 거예요. 리더님, 오늘 해운대 암소갈비에 저녁을 예약했으니까 결혼 몇 주년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 쿠폰이 왔다. 어떤 느낌이세요? 아이고 스폰서에 뭘 이런 걸 SB 가지 말아기도 합니다. 이게 감동. AI는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자, 시스템자에서 이걸 연결해 가지고 나의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고객자들 시스템자 연결할 건가? 이런 시스템 홍보. 자, 오늘 초청 강사 누구다. 그러면은 오늘 누구 오는데 자, 그분 굉장히 스피드 좋아요. 그것보다는 그분의 간단한 홍보 영상을 AI 에이전트가 보내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리더들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 스토리를 3등분해서 3등분. 제품의 체험 1, 2, 3 아메 스토리. 왜? 그 제품에 필요한 부분만 보내려고. 그냥 1시간짜리를 보낸 것보다 15분, 20분짜리를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네. 다 생각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강사가 누구다. 이런 부분을 내 파트너 100명에게 동시에 보내주는 거죠. AI 비서에게. 벌 때까지 보내라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시스템에 조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나요? 네. 자, 네 번째는 이분들을 네트워크 자산으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자, 지금 시작해서 10년 만에 리더님이 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다면 얼마 정도 이 사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어.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런 핀이 있어요, 핀이. 그런데 자, 10년 동안 쭉 해보니까 자, 올해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SP, 파운드 PT, 사파이어, 파운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드 다이아몬드. 리더님 딱 스케줄이네.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이걸 일일이 계산해 보세요. 못합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거 AI 에이전트가 딱 리더님 앞에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님이 지금 시작해서 이런 스케줄로 한다면 얼마 정도 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계산해서 만든 거지만 이제 이걸 본사에서 한다면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챗GPT 이렇게 제가 이제 본사의 보너스 플랜을 제가 퍼플에 쓰고 있는데 퍼플에 전부 다 입력을 시켰어요. 입력을. 그래가지고 월 소득 10% 자동 저축해가지고 뭐 이런 쭉 이런 또 이제 자본 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그러면은 10만 원을 자 10년을 투자한다 했을 때 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그래프로 보여도 하니까 퍼플렉스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그런데 한국함에서 이런 핀 보너스의 평균을 쫙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놓는다면은 정확하게 10년 후에 내가 이런 핀 목표를 갖고 했을 때 10년에 내가 받을 보너스는 한 8억이 된다. 이걸 바로 내 고객 앞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돈 싫어. 네 오는 것 자체가 싫어. 이런 분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신빙성을 갖고 있는 자료죠. 데이터죠. 예. 또 하나는
자,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ETF에 적립해 가지고 자본을 축적했을 때, 자, 5% 또는 10% 예,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10년 후엔 얼마 정도 될 건가? 1,500, 1,800. 예, 배터리가 이게 없네. 예. 그런데 예, 끝내란 이야기네요. 이건 놓고 안 되지. 예. 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뭐죠?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자산이에요, 자본자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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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스가 움직이지 않네요. 예. 다 끝나기는 끝났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네트워크 소득과 이 자본소득 이런 부분들 자본소득 먼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런 소득 자본 축적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AI 에이전트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P 500 지수에 이렇게 ETF로 10년 했을 때 자, 내 수익률 이런 부분을 바로 보여준다는 거죠. 챗GPT를 통해서 AI 에이전트 통해서 그분에게.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자, 미래 AI 시대 어떻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내가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나는 돈 벌면 사업가 또 우리가 암회사업에서 자, 이런 연말에 목돈 벌면은 내가 이제 투자가 되겠다. 그런데 이 개념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돼요. 앞으로는 이 사업가 우리 암회사업과 투자가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월 보너스에 10%를 투자를 못해. 부의 추월 차선 3단계 전략. 첫째, 노동소득은 복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뼈를 깎는 인내로 1억이라는 기본 자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면 영원히 남의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둘째,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소비를 늘리는 것은 부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위해 지출하는 순간 당신의 미래 복리는 사라집니다. 철저히 절제하세요. 셋째,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리세요. 작은 수익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자본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면 노동시간보다 더 큰 수익이 창출됩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당신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서 경제적 자유의 문을 열게 됩니다. 노동소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복리를 활용할 건가 이 부분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암회사 열심히 하면 돈 버는 시대는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보너스를 받겠지만 보너스를 많이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저축이 됐든 이런 투자가 됐든 이 영역도 같이 가는 게 안전한 부를 이루는 길이다. 이런 부분을 요즘 많이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자, 징기스칸이 가장 두려웠던 건 누군가?